때는 2004년 8월 20일 오전 11시 35분. 현장으로 출동 중이던 소방관으로부터 공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단독 주택에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출동 바랍니다! 출동 바랍니다! 그러면 출동 당시에 상황은 어땠나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제 화재가 진압돼서 새까만 연기만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피해 있던 이웃 중 한 분이 불난 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집안에 있는 것 같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찾으셨나요? 일단 집으로 급하게 들어갔죠. 근데 불이 예상보다 컸었던 것 같습니다. 샤시부터 벽지까지 전부 녹아내리고 가구와 집 기류들도 모두 불에 타서 뼈대만 남아 있었고요. 어머, 일단 화재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급히 할머니가 계신다는 큰 방 문을 열었는데 방 한가운데 불에 까맣게 탄 이불이랑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불, 옷더미 아래 할머님이 계셨을까요? 저희가 집안을 싹 다 수색했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또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건 진짜 다행이네요. 아니 뭐 어디 외출하셨던 모양이구나. 그러면 빈집이었단 얘기잖아요. 빈집에 어쩌다가 불이 났을까요? 집안에 있던 서랍장이랑 진열장이 모두 열려 있는 데다 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바닥에 꺼내 던져놓은 걸로 봐선 이제 도둑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를 없애려고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걸로 보였고요. 근데 그 불 지른 주변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겁니다. 미끄러우면은 뭐 휘발유 같은 거 뿌렸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또 냄새가 났겠죠? 그렇죠. 휘발유였으면 냄새가 확 났을 텐데 그런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방에 빈 식용유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식용유도 불이 붙나요? 안 붙을 것 같은데. 식용유로 인해서 이런 화재가 가정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할 때 식용유가 이 가열이 되면서 발생하는 연기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불이나 옷가지 같은 것들이 널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심지 역할을 소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열 속도를 빠르게 해서 불이 심화돼서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아까 뼈대만 남았다고 하시니까 불이 그 정도로 크게 난 거면 단서가 없겠는데요? 화재 진압 과정에 현장이 많이 훼손돼서 족적이나 지문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집 주변에 CCTV도 없어서 목격자를 찾아보려고 이제 탐문을 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난 불이라 골목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 최초 목격하신 분도 근처에 음식 배달을 하러 온 분이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였고요. 그나저나 할머님이 귀가 후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근데 장보러 갔다가 이제 뒤늦게 연락받고 급히 오셨는데요. 새까맣게 탄 집을 보고 주저앉아서 막 오열을 하셨습니다. 아니 범인은 대체 할머니 집에 뭘 훔쳐간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집에 금품이나 현금을 두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집안을 쭉 둘러보시더니 작은 방 진열장에 뒀던 그 황금색 돼지 저금통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러게. 인근에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후 불을 지른 전과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웃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도 해봤는데 딱히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둑질도 나쁘지만 그 집만 타는 게 아니고 번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나와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증거도 없고 뭐 족족도 없고 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답답하네요. 그런데 5일 뒤인 8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인근 소방서로부터 또 한 번 공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앞서 불이 난 할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단독 주택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불이 크게 난 거예요? 여기는 다행히 소파 반 정도만 탄 상황이었습니다. 50대 남자 혼자 사는 단독 주택이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거실에 불이 나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보다는 불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근데 집주인이 또 희한하게도 외출한 사이에 빈집에 불이 났잖아요. 그러네, 또 똑같네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도 물세큰이 있었나요? 네, 할머니 집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거실이며 방에 있던 장롱과 서랍장, 주방 싱크대까지 다 열려 있었고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불이 난 소파에 이불이랑 옷가지가 또 잔뜩 쌓여 있었고요. 그럼 설마 식용유도 또 부러져 있었었나요? 소파 옆에 빈 식용유통도 발견됐습니다. 야, 앞에 있는 방화와 사실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쵸? 화재가 조금 이제 빨리 발견돼서 저기 진화된 거 진화가 된 빼고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도 뭘 훔쳐갔나요? 서랍에 넣어뒀던 현금 27만 원과 자녀분이 대학 졸업 때 기념으로 받은 순금 메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도 졸업 기념 메달을 훔쳐가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주인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뭐가 있지? 왜요? 진열장에 마시다 둔 양주 4병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제 불이 크게 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단서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뭐가 나왔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뒷마당에서 주방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손잡이가 반쯤 뽑혀 있어서 감식을 해봤지만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던 그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모양인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올 거면 지문이나 뭐가 좀 나왔을 텐데. 장갑을 꼈는 모양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철저히 계획하고 전문 사리범 같은 전문 절도범인가 절도범? 보다. 예. 5일 전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분들이 집을 비운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이에 집을 싹 뒤지고 뭐 불까지 지른 걸 보면 범인이 절도를 한두 번 해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화의 목적이 사실 증거인멸로만 보기에는 좀 서겠지는 않죠. 네. 동기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의문점인 것 같고요. 지문이 나오지 않는 현장에 시간을 소요하면서 머무르면서 그런 가연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식용유에다 불을 붙이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떤 의식 같은 이런 소위 이제 시그너처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일단은. 그럼 반드시 절도의 끝은 방화로 네.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어떤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내 범죄의 마지막에는 방화다. 네. 이런 기준이 있는 범죄 같아요. 대구를 발칵 뒤집은 연쇄 범죄는 절도 방화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 범인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도깨비 같은 놈이라는 거잖아요. 아, 누굴까요? 관내에서 유사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우리 윤 형사님은 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낍니다. 그래서 당직이 아니었던 날 방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자, 저렇게 어? 앞에 벌써 4번에 비슷한 화재가 있었어요? 야, 이거 보시면 6, 7월 한 번인데 8월에는 4, 5일 간격으로 8월에만 4번이네요. 그러네, 진짜. 이게 보름 상관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참, 범행 간격이 점점 짧아지네요. 완전 폭주 중이네, 완전. 그렇죠. 피해자분들이 넉넉치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잣집에 그래,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현금 38만 원. 아, 우라긴 또 왜 훔쳐가? 헉! 미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데 양주를 가져갔을까요? 호기심도 있고 호기심에. 어른들이 먹는 거니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는 무조건 가져간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돈이 될 만한 거는 가져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6월 18일 사건은 왜 비슷한 사건을 보신 거죠? 절도 피해가 없는데?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집에 훔쳐갈 물건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6군데 모두 단독주택이었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물세큰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요? 똑같이. 그러면 혹시 식용유도 뿌려져 있었을까요? 완전히 불타버린 집에선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머지 집에서 식용유가 모두 뿌려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거의 3달에 걸쳐서 6건이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도 수성 지역에서만. 그런데 그동안에 왜 사건이 이렇게 취합되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사건은 방화로만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요. 한 달 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이제 절도와 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화재 장소도 안방, 부엌, 거실로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중간에 전소된 집도 2군데 있었고요. 그래서 동일범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그렇죠. 또 한편으로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행 중 네. 다행이죠 일단. 네,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요. 이게 왠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아니 그럼요 지금 저렇게 네, 왜냐면 이제 지문 하나, 뭐 족족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데다가 6월 이후로 8월 달에는 굉장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폭주합니다. 수성서 관내 6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또 5일 뒤인 8월 30일 그리고 9월 10일에도 유사 사건이 또 터집니다. 어머, 야 이거 멈추질 않네 이거. 자, 그리고 범인은 수성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확대되는구나. 2004년 10월 1일 연쇄절도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대구 전역에 무려 100명이 넘는 형사분들이 모여서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계속 멈추지 않으니까.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뭐야 계속 일어나? 수성, 중구, 동구, 서구뿐만 아니라 경산시까지요? 공산까지 갔어. 수성구에서만 10건이고 시를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와. 수성에서 발생했던 2004년 6월 사건부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직전인 9월까지 4개월간 무려 20곳에서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저기도 다 이제 식용유 뿌리고 방화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진 첫날 각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취합을 해보니까 모두 동일 수법이었습니다. 야. 근데 몇몇 현장에 특이한 걸 몇 가지 남겨놨습니다. 물색근까지도 똑같은 패턴인데 뭘 남겼죠? 어떤 집엔 간장이랑 식초까지 뿌려놔서 쿰쿰하고 시큼한 냄새가 났다고도 했고요. 또 밀가루를 뿌려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변을 놓고 가기도 했고요. 게다가 또 대구 전역 사건을 취합해보니 저희 관내에서 훔친 물건들보다 더 황당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황당한 물건이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의료보험증을 훔쳐간 집도 있었고요. 수입계, 국산계를 있는 대로 훔쳐가기도 하고 또 고춧가루도 5건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건 들어가기 전에 지문이 또렷하게 한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 20건 중에 안 나온 거 보면 또 사건이 계속 벌어지나 본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고 4일 뒤인 10월 5일 오전 10시 45분경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우리 윤 형사님의 관할 구역인 수성의 한 주택가입니다. 네, 타다나문 이불 더미에서 식용유가 발견됐습니다. 이른이 다 된 할머님이 이제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요. 범인이 현금이랑 금품을 싹 다 챙겨갔는데 특이하게도 할머니가 뒤늦게 입학한 대학교에서 받은 명예학생 수첩까지 훔쳐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일은요.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앞서 발생한 20건의 사건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바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집만 짐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지문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현관문 손잡이에서 발견됐는데요. 마치 지장을 찍어놓은 듯이 아주 선명하게 찍힌 지문이라서 화재 발생 직전에 침입한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서 근데 마치 지장을 찍듯이 선명했다. 네, 근데 이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뭐 도깨비야 귀신이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 외출하기 전에 집에 온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온 사람은 없었는데 오기로 했던 사람은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기로 했던 사람. 그게 누군데요? 할머니가 방을 내놨는데 어떤 여자가 연락이 와서 당장 방을 보러 가도 되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약속이 있다고 나중에 오라고 했더니 이제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고요. 아, 방을 보러 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네요. 그러면 전화한 사람은 할머니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네. 아, 오전엔 내가 없어. 나중에 보러 와. 이렇게 얘기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됐나요? 네, 걸려온 전화를 조회해 보니까 공중전화 번호였습니다.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궁금해요. 뭐예요? 할머니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발견된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공중전화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성이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문이 확인이 안 되는 거 보면. 말을 아주 또박또박하게 잘했고 대구 사투리를 쓰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 근데 왜 지문이 안 나올까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문이 전산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말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입력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 전화나 이전의 지문이라면? 야, 지문으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 공중전화에서 할머니 집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는 CCTV를 모두 수거해서 분석을 맡겨놓고 당시 본부의 상황을 전달했죠. 아, 이게 지금 진짜 뭐라도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요, 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여성을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100여 명의 형사님들이 피해자들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묻습니다. 혹시 이 화재 전에 집이나 방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야, 그러면 야, 이것도 또 공통적인 그러죠. 단서네요. 다 집을 전화해서 방 보러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몇 시엔 내가 없으니 몇 시에 오세요 그러면 빈 시간을 알게 되잖아.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부동산에 확인한 건가? 당시만 해도 전봇대에 벽보를 많이 붙였었거든요. 그 피해자들이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이제 적은 벽보를 만들어서 동네 여기저기에 붙여놨는데 아마 범인이 그걸 본 걸로 추정됐습니다. 벽보. 옛날 그 방 있음 해서. 방 쓰실 분. 맞아요. 그러면 수많은 피해자분들 가운데 나이 든 여성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된다면 오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6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고 했고요. 한 명은 20대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본 피해자들 중에 황당한 일을 겪은 분도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요? 네, 집을 보러 와서 마음에 든다며 당장 다음날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다음날 두 사람이 딸랑 이삿짐 박스 하나를 들고 왔다고 했고요. 근데 둘 중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전화를 받으며 밖에 나갔다 오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삿짐 차가 뒤따라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급히 합의금을 줘야 할 상황이라고 하더랍니다. 처리하고 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갚겠다고 해서 지갑에 있는 현금 7만 원을 줬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이제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실랑이가 길어지나 싶어 남자가 들고 왔던 박스를 방으로 옮겨주려고 들었더니 가뿐히 들리더랍니다. 빈 박스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불은 언제 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이제 집에 불이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재 났을 당시에는 이 사람들 짓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피해자들이 진술하실 때 이거는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 같아요. 두 사람은 어떤 사이로 보였답니까? 2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엄마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들 진술을 모두 취합해서
두 사람이 몽타주를 그린 수배 전단지를 대구 전역에 배포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 잠복하면서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5일 방화 사건 이후에는 약 한 달 동안 유산 신고는 들어오지를 않았고요.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인데 범인이 대구에 있다면 수사 중인 걸 모를 리가 없죠. 당사자들도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대구 경찰 모두가 이 연쇄절도 방화범들을 잡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11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 남구의 한 지구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기 연쇄 방화범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빨리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딱 연쇄 방화범인지 어떻게 방화범인 줄 알아요?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희 경찰이었습니다. 몽타주와 닮은 사람을 보고 이제 검문을 하던 중에 용의자가 이제 달아나니까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을 한 겁니다. 이 전화 때문에 인근에 있던 형사들이 도주 중인 두 사람을 이제 검거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범인은 맞았나요? 네, 붙잡힌 남성이 들고 있던 검은색 큰 가방을 열어보니 범행 때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절단기부터 빠루, 또 드라이버, 철사 뭉치랑 이제 만능키라고 해서 주먹만한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본부에 있었는데 이제 모자를 눌러 쓴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드디어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정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지구대에 범인들의 도주 상황을 알린 경찰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20대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칼에 찔린 상태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 아유. 과다출혈로 사망을. 아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미 칼을 맞았는데 피가 나고 있는 상황에 지구대에 알린 거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막 숨이 찼고. 도주로를 알리고. 그렇죠. 아.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데 화가 난다. 네. 형사님도 소식 듣고 상당히 놀라셨겠어요. 네, 그때 뭐 저도 심장이 막 뛰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범인을 잡고 나면 네. 이제 진술도 받고 이런다고 되게 시끌벅적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되게 침울하고 조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비통하다. 속상하고. 아니 근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이 진짜 모자 관계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 작성하다가 다들 놀란 일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1970년대에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학교 못 갔잖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할 수도 없었을 거고. 아니 그래서 남의 집 물건 훔치고 불 지르고 방어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강보험증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가 봐요. 신분증 같은 것도 훔쳐가고.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아, 그러네. 야, 이 모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검거 후에 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가 또 이거보다? 있어요? 뭐야?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게 죽으려고 전략도 사다놓고 난리를 했거든요. 포장마차를 막 하고 싶어요. 네 명이요? 뭐야? 왜 네 명이에요? 야, 2명이 더 있다는 거야? 돈이 더 있어요? 네, 아들이 둘이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총 아들이 셋입니다. 설마 그러면 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겠네요? 네, 안 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주지로 찾아갔더니 이제 거실 한쪽에 훔친 물건들 가득 차 있었고 방 안에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 2명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집에 거의 갇혀서 지내다시피 했고 엄마랑 큰형이 훔친 돈으로 생활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형제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형사님들이 수소문에서요, 이 삼형제의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애초에 가정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이거
또 뭐야? 아이고 참 그냥. 삼형제 모두 혼외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적에 올려준다는 약속을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수배 전단지를 보고 나서 알았답니다. 훔치고 증거가 혹시 남을까 싶어서 불을 질렀는데 TV를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제 불은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고요. 근데 절도는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방화 후에도 4번이나 더 저지른 게 확인됐으니까요. 이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들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엄마는 징역이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어요. 어머, 야, 불을 20가구를 넘게 흘렀는데. 질렀는데 집행유예.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한 가구에 한 명씩 하면 20명이 죽었어 벌써. 재판 결과도 사건 못지않게 황당하네요. 길거리에 나앉은 그 20가구의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분도 계시고 진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얘기 들은 건 없으십니까? 가족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두 아들과 몇 개월 정도 그 집에서 살다가 이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